네, 영어 단원 근무를 좀 짜보겠습니다. 선생님 몇 학년? 중학교 3학년. 중3이요. 네, 그래서 중3 영어고 그럼 소단원 한 두세 개 결합하시나요?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단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교과서 단원을 하나로 하면 되게 좁은데 네. 어떻게 뭐 두 개 정도 결합을 해서 좀 차시수를 뽑으시는지. 근데 한 단원을 해도 10차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약간 소에서 중단원 사이즈로 한 네. 중단원 정도로 네. 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원 안에 그 수행평가, 총괄평가로 수행평가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12차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한 12차시를 네.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볼까요, 선생님? 제목은 최대한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거를 활용하자고 한다면 뭐 Meet the World? 세상을 만나다? 아, 세상을 만나다. Meet the world.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관련된 뭐 이렇게 영어 구문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중선 영어에서 어느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봐요? 그 이제 교과서 단원마다 이제 핵심 문법이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문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랑 그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하고 투부정사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결합체를 네, 보는구나.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법을 볼 때 어떤 맥락, 내용 맥락이 또 주어지나요? 이 단원에서? 뭐 여행인가요? 아니면 홍보, 나라를 홍보하는 나라 소개, 나라 홍보. 그럼 관련된 뭐 문화나 음식 뭐 이런 건가요? 그 안에 이제 문화, 뭐 지역, 사람,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이제 이해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산출물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총괄 수행이요? 총괄 수행으로는 지금 한 영어권 문화 나라 하나를 정해서 그 네. 나라를 홍보하는 글쓰기. 홍보 글. 약간 블로그인가요? 그 텍스트 유형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유형을 한번 자유롭게 아이들이 골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선택으로 네. 주시고 자, 그러면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문법이 있고 이런 어휘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또 뭐 영상도 허용하실 건가요? 영상? 글이라고 하셨으니까 다 서면이겠죠? 네. 그럼 블로그나 뭐 카달로그? 카달로그. 그럼 이런 걸 할 때 아이들이 무슨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좀 쓸 줄 알아야 되나요? 이런 걸 편집할 때? 이게 개인이 활동하기는 힘드니까 모둠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어로 글을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영어로 글을 쓰고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만약에 카탈로그를 만들라고 하면은 그 시각적인 것들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캔바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나 캔바 같은
도구를 많이 쓰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모듬 협업 도구. 네. 그리고 번역기도 사용 가능하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모듬으로 작업하지만 네. 이런 채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점수화되는 수행평가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라면 최종적으로는 개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성평가 차원에서는 모둠으로 하더라도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거는 개별. 그러면 오히려 이 모둠은 형성 때 네. 조금 활용하고 네. 실제로 이것은 개별로 네. 채점. 네. 네, 이런 거는 좀 미리 명료화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산출을 할 때 그럼 세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네. 렌즈는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렌즈는 문화, 다양성. 자, 약간 문화나 다양성 이런 내용적인 거에서 하나를 뽑으면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하더라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표현. 표현. 네. 만약에 표현. 아니면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한다라고 하면은 텍스트 유형. 네, 텍스트 유형. 근데 텍스트 유형을 너무 열어두면은 제가 모델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유형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제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텍스트 유형을 한 가지로 정하는 것도 저희 학교 아이들 수준에서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블로그를 쓸 때 만약 선생님이 블로그로 제안을 한다라고 치면 블로그에 어떤 청중을 의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문화 텍스트 유형 아니면 청중 표현 조금 요거를 보류를 좀 해놓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 가르치고 뭘 제작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이 이런 나라에 대한 것이나 전 자기 여행 경험을 좀 나눌까요? 아이들이 좀 많이 다녀봤나요? 요 중학생 정도 되면? 저희 지역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골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영상이나 이미지로 조금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상상해보기 또는 그리고 그 문화를 뭐 실제로 문화별 뭐라고 해봐야 돼. 그런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소통을 하게 될까요? 문화별로 나라를 소개할 때 약간 문화별로 뭐 예를 들면 역할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스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뭐 관습이나 뭐 이런 매너 같은 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인사법, 뭐 무슨 법 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와가지고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법에 대한 것은 연습을 하면서 패턴을 찾는 그런 맞아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용사, 투부정사를 이런 맥락으로 어떻게 보통 연습해요, 선생님? 사실은 맥락이 주어지지 않고 문장 단위로 해서 그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형용사, 투부정사 있는 구분이 있으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어떻게 수식을 해주는지 음. 이렇게 문장 단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관계대명사도 약간 이거의 맥락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네. 무엇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관계대명사가 많이 네. 쓰이나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을 탐색하겠네요, 아이들이. 실제로 형용사, 네. 그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인가요? 아니면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 그죠. 네. 근데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문법 요소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문장 요소라고 할까요? 네, 네. 어떻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 구조? 네, 문장 구조, 구조와 규칙? 네, 규칙의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패턴을 좀 패턴 발견. 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멈추고. 그쵸.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이제 비평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 아이들 수준에서 비평하기는 네. 그 제작할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네. 기준,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 채점을 한다 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아이들의 그 수행의 네. 질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네. 때 어떤 퀄리티를 보고 기준 안에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갈까요? 이제 글쓰기다 보니까 글의 구성, 네, 도입, 전개,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됐는지, 그 다음에 언어 사용, 어법과 단어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으로 해서 뭐 글이 논리적인가 창의성인가 뭐 글의 응집성 뭐 일관성 이런 것들. 그죠? 네. A라고 말하다가 막 B로 네, 가기도 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네. 유지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끝끝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네. 잘 붙잡고 있는지 네, 이런 네. 것들도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 홍보니까 사실은 어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언어 사용에 들어갈까요? 그 홍보를 위한 언어 사용을 아닐 것 같아요. 언어 사용은 어법과 단어에 국한하면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은 응집성과 일관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 홍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네, 목적과 주제가 잘 드러났는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이런 시각적인 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편집 같은 거 보실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가 있으면 네. 이걸 구성할 때 뭐 글 쓰고 네네. 사진 쓰고 뭘 표를 넣고 네. 제목 뭐 이런 그래서 구성인데 뭐 구성이 여기도 들어가지만 네. 이거는 안배에 있다면 이거는 네. 사실 어떤 편집과 약간 텍스트 멀티 텍스트에 대한 인식 그거의 효과 네. 이런 걸 얼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혹시 보시나요? 글의 내용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홍보글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점 기준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배점 기준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게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네. 언어적인 네, 거에 네. 집중해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블로그 글을 보고 선생님 어떤 기준 아니나 어떤 근거로 피드백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블로그 청중을 의식한 홍보 목적을 달성. 근데 이제 홍보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래스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 청자가 누구이고, 목적이 누구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면은 네네네.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산출물에 대한 평가 디자인할 때 이 네. 블로그를 쓰는 상황을 네. 시나리오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라스프스로 네. 평가를 디자인한 그 내용을 이제 응답자들한테 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던지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한 결과물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글에 구성된 네. 글이 나오는 건데 멀티 텍스트나 이런 텍스트에 관련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단원에서 그렇게 큰 포인트가 아니고 오히려 언어 사용과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어쨌든 외국어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조금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영어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또 퀄리티들이 근데 좀 수준이 아이들이 좀 낮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조금씩 이런 기준 안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약간 좀 그 비계를 제시할 때 그 도입에 시작 표현 뭐 아니면 그런 문장 패턴 구조를 주고 그 안에다가 내용만 아이들이 채울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문장 패턴은 주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런 홍보글 쓰려면 아이들이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사하기. 네. 그래서 나라를 선정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문화, 지역, 사람, 언어 뭐 이런 거. 네, 조사해서 정보 취합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 또 그럴 때도 조직자가 유용할 것 같은데 네. 실제 블로그의 틀도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외향적인 거에 신경 안 쓰면서 언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문화 텍스트 다양성. 자, 세상을 만나다. 그러면은 포괄적 이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아이들 나라를 홍보한다. 아까 잠깐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 그 나라의 특징적인 문화, 지역, 사람 등의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다. 근데 그렇게 문화를 알고 그 나라를 아는 것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왜 이해해야 되냐? 그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죠? 다양한 문화를 탐색하는 것. 근데 이게 또 텍스트와 연결이 돼야 되는 텍스트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이 렌즈를 포괄하는 포괄적 이해를 좀 뽑기가 지금 약간 난감한 감이 없지 않아서 좀 동네를 다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관계대명사나 이런 형용사 투부정사로 이 어법의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죠? 아이들은? 어법의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다양한 품사나 네, 구문, 네, 요거는 약간 그거죠. 문장, 관계대명사로 네. 이끌어지면서 절이죠. 네, 그래서 뭐 투부정사나 이런 품사 또는 절 이런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네. 종종 그냥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해낸다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형용사의 역할을 단어 하나가 네. 투부정사가 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다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라는 언어 구조 그런 문장 구조보다도 더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 구조를 사용을 해야지만 더 확장된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단순절과 복합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형용사까지만 끝날 수도 있는데 I'm happy까지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이하에 to meet you 너를 만나서라는 게 했었을 때 그런 절과 절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렇게 만났을 때 더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단순한 구문과 조금 더 복잡한 구문에서 그럼 용어를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단순절과 복합절이라고 보통 하나요? 선생님 어떤 용어가 좋으세요?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계속 이런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죠. 나는 행복해. 너를 만나서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죠.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면 부정사나 관계 대명사 같은 무엇은 문장의 의미를 확장해 준다. 아니면 문장의 복합성을 증대한다. 뭐가 좋을까요? 아니, 문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내용을 담게 한다. 글쓴이의 의도를 더 정확하고 정확성과 구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났다. 네. 뭘 하고 있는 여자를 맞아요. 만났다잖아요. 그래서 는 같은 무엇은 문장을 확장하며 글쓴이의 의도를 더 구체화한다. 아니면 뭐 더 디테일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쓰면 부정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법 형식, grammatical form이 문법 형식. 형태, 문법 형태가, 네. 형태가, 폼이 이제 보통 형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형태가. 그럼 이것도 영어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 마이크로 개념이니까. 문법 형태가 문장을 확장하면 글쓴이의 의도를 더 구체화한다.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는 모든 문법 요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선생님이 문법 형태라고 안 하고 다양한 문법 형태를 안 하고 이거와 같은 하면 이제 조금 더 좁힐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를 소개하고 홍보할 때 그러니까 나라를 소개할 때는 이런 요소를 활용한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소개할 때 뭐 의식주 사람 언어를 포괄한
요소 문화적 정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보통 질이나 이것까지 많이 가진 않죠.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근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말을 하니까 뭐라는 자연 문화적 정보 그냥 아니면 그냥 정보라고 할까요? 네, 정보를 제시한다? 아니면 정보를 포함한다? 제공한다? 제공한다? 네, 제공한다. 제공해야 한다. 네, 한다. 제공한다. 네, 제공한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나라에 대한 그럼 이야기를 이게 이 해당하는 이해하기에 일반화인 거예요? 예,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식구조 여기 들어가고요. 사실 문법도 약간 좀 지식구조긴 맞아요. 한데 지식이. 근데 이런 문법이 담긴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독해 과정에서 이걸 맞아요.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SOP예요. 왜냐면 이게 독해거든요. 네, 독해. 네, 독해에서 오기 때문에 맞아요. SOP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이해하는 와중에 텍스트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반응하는 여러 경험 이야기나 막 이 나라에 가면 이럴 것 같아 역할극도 해보고 이러면서 경험을 쌓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아이들이 뭘 이해할까요?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도 보고 직접 역할극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존재한다? 근데 그게 특징. 되게 다르게 특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오히려 음미하고 조금 더 그 이해를 개발하게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그죠? 문화의 직간접적 경험은 이게 multicultural understanding을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 상호 문화적 이해라고 할까요? 아니 상호 문화라고 그러죠. 상호 문화? 개념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문화의 직간접적 경험 이런 역할극을 하고 영상을 보고 이미지로 이야기 나누면서 문화 이해라는 거를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문화를 여기서 방점을 찍었으면 네. 오히려 경험은 이런 문장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장? 네. 그러니까 문화를 홍보하는 네. 문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가보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와 관련된 글을 쓸 수 있죠. 네. 가면은 그 나라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죠. 대한 배경 지식과 공감을 공감? 이해라고 하면 안 돼. 쌓고 이해를 깊게 한다. 좀 다듬으셔도 됩니다. 디지털로 놀 때. 이해를 깊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나 이런 담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배경 지식을 계속 쌓게 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과정에서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 책을 보고 공유할 자리가 없으면 사실은 그런 공동 구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상호 이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꼭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걸 알아보면 그것이 글 속에 글의 자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변환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블로그 글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2개가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은 만약에 포인트가
사실 블로그 글 쓰는 거면은 블로그로 홍보하는 글쓴이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글을 쓰면서 터득할 수 있는 이해는 무엇인가? 블로그의 형식이 주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홍보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다른 형식도 많은데 왜 네. 블로그를 쓰느냐? 블로그의 접근성? 아니면 그 멀티 텍스트를 네. 가능하게 하는 편집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 근데 저 자체도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지가 않아서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은. 완전 계속 그 멀티 텍스트로 뭔가 자기 글을, 그러니까 블로그로 뭔가를 쓴다는 것은 홍보에도 네. 좋지만 자기 정리, 자기 그렇죠. 일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블로그는 홍보용이니까, 선생님 그 라파엘 아넬 책 보면 네. 또 그런 블로그에 관련된 네. 텍스트 유형이 조금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쓴다라는 경험에 네. 집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유형의 특징을 살리면 네. 네, 맞아요. 글쓴이의 목적을 그때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네. 텍스트 유형의 뭐라고 할까? 아까 뭐라고? 특징? 네, 특징을 살려서 글의 표현하면 글쓴이의 목적을 최적화, 극대화 할 수 있다. 네,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특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 유형의 특징이라는 건 블로그만이 갖고 있는 네. 특징, 멀티 텍스트성, 그 다음에 또 접근성, 글과 그림이 함께 갈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읽기 좋은 어떤 포맷으로 돼 있고, 또 작성자도 편집하기 조금 수월한 면이 있고, 왜 보고서나 어떤 네. 뭐 다른 사이트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아이들 홍보글의 유형이 블로그보다 다른 텍스트 유형이 더 네. 낫다 그러면 나중에 바꾸지만 여전히 이거는 그쵸. 전이할 수 있고. 맞아요. 포스터를 한다라고 해도 포스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글을 누가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랬을 때 그 평가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블로그 이거 제법인데 잘 썼어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선 매력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를 알려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그래스프스의 어디언스를 청중을 뭐 같은 중학생이라고 했으면 뭐 언어라든지 문장 구조의 수준이 그거에 맞아야 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청중을 의식한 어떤 그 문화를 나타낼 때도 어떤 그런 소재나 어떤 언어적 선택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청중을 의식한 언어 선택과 텍스트 구성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독자의 이해와 근데 이 홍보니까 이해 정도로 끝나나? 홍보는 독자의 무엇을 획득하죠? 홍보를 하면 독자의 약간 좀 매료돼야 되지 않나요? 홍보는? 네. 그래서 독자를 끌어들인다. 독자의 마음을 청중을 의식하는 그 구성은 청중 독자 그러네요. 청중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 사실 여기 언어적 선택도 약간 의식한 뭐 여기 매력적인 언어. 매력적인. 네, 뭐 이런 맞아요. 걸 넣어도 매력적인. 매력적.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텍스트로 우리가 계속 돌아가고는 네. 있거든요. 어떤 조금 다시 응집이 되는 것 같은. 그 텍스트를 지금 홍보글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블로그로 정했기 때문에 블로그로. 그래서 그러면 문화 다양성. 네. 그러면 이제 다양성은 불필요한 거지. 네.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네. 짜보니까 네. 결국엔 문화하고 텍스트인데 네. 블로그 글이 독자의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네. 문화 홍보를 어떤 텍스트를 통한 문화 경험? 꼭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텍스트를 통한 문화 경험은 독자의 문화에 대한 독자 이해를 돕는다 아니면 강화한다 내지는 강화한다. 심화한다 내지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문화 경험은 독자의 문화 경험 텍스트를 통한 문화 경험이라는 말이 좀 그럼 경험은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경험은 독자의 문화 이해를 지원한다 아니면 텍스트를 통한 이해를 경험은 간접 경험은 간접 경험은 독자의 아니면 독자라는 말을 빼고요. 그냥 상호 문화 이해를 도모한다. 약간 좀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통한 간접 경험은 상호 문화 이해를 도모한다. 그럼 그게 독서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고 어떤 맞아요. 신문 기사도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사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네. 근데 다양성이 포커스인지 아니면 어떤 상호 이해인지 문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문화적 이해를 문화적 이해를 문화적 이해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요. 네. 어떤 영어나 언어 이런 외국어가 실제로 이해를 도모하는 되게 좋은 전략일 수가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런 이해와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피드백의 근거는 매력적인 언어 선택과 텍스트 구성. 맞아요. 근데 영어 교육이 어쨌든 두 가지 큰 틀은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문화 이해도 하나의 큰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수업 설계의 과정들이에요. 대화나 뭐 담화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먼저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언가 또 산출해 보는 거.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러한 언어적인 요소들을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독자가 되고 글쓴이가 되고 여기 비평가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텍스트의 소비와 생산과 비평에 대한 약간 조금 네. 모자를 다르게 쓰면서 네. 전반적으로 문화로 소통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비평하기 부분이 제일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그 채점 기준과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려울 때는 그냥 아예 피드백의 네네네. 근거 그렇죠. 그리고 채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이 부분이 회수가 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를 도모할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와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비평은 거리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 내가 이제 너의 글을 네. 판단하겠다는데 네. 이거는 그 글과 나의 관계가 되게 좀 친밀해요. 막 계속 뭔가를 해보고 그럼 이거는 과정 기능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네. 일들을 아이들이 겪으면서 네.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네. 이해가 더 좋아졌어요. 관점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네네. 그게 보여요. 라고 터득할 때 이 공간이 여기 나오고요. 네, 이 글을 이렇게 잘 쓰려니까 이거를 고려해야 되나요? 이게 비평하기에. 그럼 이 반응하기에 이 주체는 학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더 모듬, 집단적으로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피드백도 자기 평가할 때 가능하고 동료 피드백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개별로 그렇죠. 채점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의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